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변수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기입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 결과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는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파이썬으로 사칙 연산이 가능한 계산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x와 y의 제곱값의 연산을 실행한 후에 연산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어떤 수를 입력할지는 미리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10 더하기 20과 같은 문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수학에서처럼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x와 y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받으면 x와 y의 값을 저장하고 나서 x 더하기 y나 x 빼기 y, x 곱하기 y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에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에 숫자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변수는 값을 저장하고 있는 상자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변수를 일종의 상자에 비유할 수 있으며 변수에 할당된 데이터는 상자에 담긴 내용물에 해당됩니다. 이 상자는 컴퓨터 안의 메모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저장된 것을 꺼내려면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만 하면 변수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즉, 변수를 미리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특징이 C 언어와 같은 다른 언어와의 주요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료형을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수의 자료형을 파이썬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이를 동적 타이핑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에서 변수의 이름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첫 글자는 알파벳 또는 밑줄로 시작해야 하며 이후에는 알파벳, 숫자 또는 밑줄 기호가 임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마침표, 연상기호, 골뱅이 기호, 물결 기호,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문자 YOU와 소문자 YOU. Y는 대문자, OU는 소문자. 소문자 Y, 대문자 O, 소문자 U인 U는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됩니다. 같은 철자라도 대소문자의 조합이 다르면 다른 변수입니다. if, import 등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키워드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들을 지켜서 변수 이름을 정하면 파이썬 코드가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 변수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좋은 변수 이름은 전체 프로그램을 읽기 쉽게 만듭니다. 하지만 즉흥적으로 지은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읽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과 나이를 나타내는데 A와 B라고 하는 것보다는 name과 age로 하는 편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변수의 값을 저장하면 변수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변수에 저장된 값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매우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예제입니다. 일행은 변수 x에 숫자값 100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자 같은 것입니다. 이 경우 x라는 상자에 100이라는 값을 넣은 것입니다. 이행의 프린트 함수는 가로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x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즉, 이 시점에서 x는 100이므로 출력 결과는 100이 됩니다. 3행은 이제 변수 x의 값을 다시 200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이었지만 이제는 200으로 값이 변경되었습니다. 4번 행은 다시 한번 x의 값을 출력합니다. 이번에는 x의 값이 200이기 때문에 출력 결과는 200이 됩니다. 이 코드를 통해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값을 출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콜앱의 새 노트를 열고 다음의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콜앱에서 새 노트를 열어줍니다. 새 노트가 열렸으면 첫 번째 코드 셀에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코드 작성이 다 됐습니까?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결과 첫 번째 프린트 x의 값은 100, 두 번째 프린트 x의 값은 200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그젠플 1은 삼각형 면적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위드스와 하이트라는 변수에 각각 40과 20의 값을 할당한 후 이 두 변수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일행은 변수 위드스에 40이라는 값을 저장합니다. 여기서 위드스는 삼각형의 밑변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행은 변수 하이트에 20이라는 값을 저장합니다. 여기서 하이트는 삼각형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3행은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삼각형의 면적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이를 파이썬 코드로 표현하면 위드스 곱하기 하이트 곱하기 0.5가 됩니다. 따라서 에어리어 변수에 계산된 값이 저장됩니다. 이 경우 40 곱하기 20 곱하기 0.5는 400이므로 에어리어의 변수에 값 400이 저장됩니다. 사행은 화면에 삼각형의 면적은 400이라는 값을 출력합니다. 프린트 함수는 문자열과 계산된 에어리어의 변수 값을 함께 출력합니다. 콜앱에서 새 코드 셀을 추가하고 다음의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콜앱에서 새 코드 셀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코드 셀에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코드 작성이 다 됐으면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결과 삼각형의 면적은 400.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그젠플 2는 두 변수 a와 b의 값을 서로 바꾸는 예제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행은 변수 a의 값 10을 저장합니다. 이행은 변수 b의 값 20을 저장합니다. 3행은 변수 a와 b의 값을 바꾸기 전에 출력합니다. 출력 결과는 a는 10, b는 20이 출력됩니다. 4행은 파이썬에서 두 변수의 값을 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a의 값이 b로 b의 값이 a로 바뀝니다. 이것은 파이썬의 특별한 기능 중 하나로 우측에 b, a를 좌측의 변수 a와 b에 할당함으로써 두 변수의 값을 서로 바꿉니다. 따라서 a는 20이 되고 b는 10이 됩니다. 5행은 변수 a와 b의 값을 바꾼 후에 출력합니다. 출력 결과는 a는 20, b는 10이 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두 변수 a와 b의 값이 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앱에서 새 코드 셀을 삽입하고 다음의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콜앱에서 새 코드 셀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코드 셀에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코드 작성이 다 됐습니까?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바꾸기 전 a는 10, b는 20입니다. 우리가 사행에 a, b는 b, a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이 코드에 의해서 b의 값은 a에, a의 값은 b에 값이 각각 할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행의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바꾼 후에 코드가 a는 20, b는 10의 값으로 출력됩니다. 파이썬에서 사용자로부터 무언가를 입력받으려면 input 함수를 사용합니다. input 함수는 주어진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고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립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면 input 함수는 사용자의 입력을 문자열 형태로 반환하고 종료합니다.
다음의 코드는 사용자에게 이름을 입력받고 그 이름을 사용하여 인사말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일행의 input 함수는 사용자가 콘솔에 입력한 값을 받아들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이름을 입력하세요 콜론은 사용자가 입력할 때 화면에 표시될 안내 메시지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은 변수 name에 저장됩니다. 이행의 print 함수는 괄호 안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hello라는 문자열과 name 변수가 출력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김가천이라는 이름을 입력했다면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은 hello, 김가천이 출력됩니다. 파이썬에서 print 함수는 변수와 문자열을 연결하여 출력합니다. 출력하고 싶은 변수와 문자열을 콤마로 분리하여 나열하면 됩니다. 그러면 콜앱에서 새 코드셀을 추가하고 다음의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콜앱에서 새 코드셀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코드셀에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코드 작성이 다 됐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출력 결과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빈 상자가 보이죠? 이 빈 상자에 김가천이라고 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천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프린트 문에 있는 hello, name에 해당하는 김가천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 버튼을 누르고 백장미라는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hello, 백장미라는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nput 함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정수 2개를 입력받아서 덧셈 연산 후에 결과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콜앱에서 새 코드셀을 삽입하고 다음의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콜앱에서 새 코드셀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코드셀에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코드 작성이 다 됐습니까?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빈 상자에 300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 입력합니다.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부분에 4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넣겠습니다. 실행 결과 300 더하기 400은 70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300, 400이라고 하는 이상한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콜앱에서 실행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값 300, 400이 출력되었죠.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input 함수로 받은 값이 기본적으로 문자열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수로 변환하지 않고 문자열 상태로 더하게 되면 숫자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로 해서 이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자열 300을 정수 300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input 함수는 사용자의 입력을 무조건 문자열 형태로 반환하기 때문에 정수로 변환하려면 input 함수의 반환값을 int 함수로 감싸야 합니다. int 함수는 문자열을 받아서 정수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앞의 코드를 수정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수정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로 입력을 받아 제대로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int 함수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해야 합니다. 일행, 이행과 같이 input 함수로 받은 문자열을 int 함수로 정수로 변환합니다. 3행에서는 정수 간의 덧셈이 되어 실제로 두 숫자의 합이 계산됩니다. 4행에서 두 숫자와 그 합이 올바르게 출력됩니다. 그러면 콜앱에서 새 코드셀을 삽입하고 다음에 수정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콜앱에서 새 코드셀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코드셀에 다음에 수정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코드 작성이 다 됐습니까?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결과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
3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4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이번에는 300 더하기 400은 700이라고 해서 300이라고 하는 정수, 400이라고 하는 정수, 두 정수 사이에 정상적인 덧셈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된 코드를 보게 되니까 x라고 하는 변수의 인풋으로 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을 int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서 정수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300이라는 값이 정수로 변환돼서 x에 40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int 함수를 취하게 되니까 정수로 변환돼서 y에 각각 저장돼서 300 더하기 400은 70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그젠플 3은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하는 예제입니다. 섭씨를 화씨로 변환하는 공식은 화씨는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 더하기 32입니다. 다음의 출력 결과와 같이 사용자가 입력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이그젠플 3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행의 인풋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옵니다. 여기서는 섭씨 온도를 입력받도록 안내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int 함수는 인풋으로 받은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합니다. 이행은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하는 수식을 나타냅니다. 섭씨를 화씨로 변환하는 공식은 화씨는 5분의 9 곱하기 섭씨 더하기 32입니다. 3행은 변환된 섭씨와 화씨 값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프린트 함수는 여러 항목을 콤마로 구분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각 항목 사이에 자동으로 공백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콜앱에서 새 코드 셀을 삽입하고 다음의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콜앱에서 새 코드 셀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코드 셀에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코드 작성이 다 됐습니까?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결과 섭씨 온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니까 섭씨 30도는 화씨 86.0도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그젠플 4는 원의 둘레와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원의 반지름 값을 입력받아서 원의 반지름을 바탕으로 원의 둘레와 면적을 계산하고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원주율 파이의 값은 변수 pi에 3.141592로 저장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그젠플 4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행은 사용자에게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정수로 변환하여 변수 레디어스에 저장합니다. 이행은 원주율의 값 3.141591을 변수 pi에 저장합니다. 원주율은 원의 둘레를 구할 때 필요합니다. 3행은 원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원의 면적 공식은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레디어스 별표 2는 반지름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변수 에어리어에 저장됩니다. 4행은 원의 둘레를 계산합니다. 원의 둘레 공식은 2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입니다. 이 계산 결과는 변수 circumflux에 저장됩니다. 5행은 계산된 원의 둘레와 면적을 출력합니다. circumflux는 숫자이므로 문자열로 변환하기 위해 str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콜앱에서 새 코드 셀을 추가하고 다음의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콜앱에서 새 코드 셀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코드 셀에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코드 작성이 다 됐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랬거든요. 반지름 값으로 11의 값을 입력하고 엔터 넣으니까 원의 둘레 69.110224 원의 면적 380.132632라고 하는 값이 출력됐습니다.